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5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M7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기도 했고 특별한 트리거가 없다라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을 좀 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과 금 가격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9개월 만에 4만 1,000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금 가격은 온스당 장중에 2,150달러 선을 돌파를 하면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해내는 중입니다. 우리 증시도 일단은 장 초반에 미국 시장과 동일하게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0.3%가량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고요. 그래도 2,500선 지켜내면서 2,50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물량을 좀 덜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 물량 개인 투자자가 1,400억 원 가까이 물량 담아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의 현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낙폭은 조금 덜한 모습입니다. 827선, 830선 하회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현재 빛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속에서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 바로 방산주 다시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한국의 방산주를 유망 섹터로 또 언급한 이후에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이 세계 최대의 무기 공급국 중 하나라고 또 칭찬을 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제 또 드디어 반가운 그 수주 소식도 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공시를 했고요. 현대 로템도 K2 전차가 해외 곳곳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제 짚어드렸던 방산주였죠. 풍산도 오늘장에서 꽤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에 이어서 오늘 또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의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뭐 박스권이었죠. 많이 흔들리지도 않았고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어제는 강했던 게 이제 해운주, 그다음에 2차전지 일부 그리고 뭐 STO 관련주 해갖고 뭐 이쪽 애들 강하게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쪽이 좀 빠집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장이다 보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치고 가질 못하고 가도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해운주하고 STO 관련주들이 조금 흔들리고요. 그리고 강한 쪽은 어제도 강했다가 다시 빠졌던 도로 빠졌던 요소수 관련주가 제일 강하네요. 그래서 요소수에 그러니까 요소라는 물질이 비료에도 들어가니까 비료 관련주도 움직이고 요소수 관련주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희토류, 희귀금속 뭐 그것도 같이 엮여 있네. 왜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요소수 관련주, 희귀금속 관련주다 보니까 그쪽은 계속 강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약주들을 올 겨울에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간간히 하고 있는데 물론 반도체, IT의 로봇주, 인공지능, 의료 AI는 기본으로 깔고요. 그쪽은 기본으로 깔고 그다음에 방산주들도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무겁게 길게 보는 쪽으로는 좋다.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쪽으로 깔지만 매매하는 쪽으로는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 지금 중국의 폐렴 확산,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이 폐렴에 대해서 지금 경고의 메시지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죠. 지금 날씨는 이제 12월 달로 들어섰고 이제 1월 달, 2월 달까지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뭐 독감 환자라든지 그다음에 독감과 폐렴은 좀 다르죠. 그래서 폐렴 환자가 급증하게 되면 폐 같은 경우 한번 다치면은 이게 회복이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폐렴 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예방 접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지금 의료 뭐 마비 사태까지도 뭐 특히 소아과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 뭐 위험이 뭐 다가온다라는 뭐 그런 이제 기사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방역주라든지 그런 관련된 뭐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애들도 지금 간간히 움직이는데
그쪽을 지금 당장 추천하고 싶어도 아직 얘네들이 강하게, 왜냐면 변동성이 심해요. 어제 해운주들 보면은 급등했다가 오늘 8% 빠지고 이런 것처럼 아직 제약주들이 그런 흐름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어쨌든 전 제약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점. 안전하게 보는 쪽으로는 뭐 방산주, 그다음에 IT 섹터, 뭐 로봇주, 뭐 이쪽은 여전히 좋게는 봅니다만 하여튼간 박스권장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지수 보면 흔들리질 않아요. 뭐 어제 미국 시장 요만큼 빠졌어요. 요만큼 빠졌는데 요만큼 빠지니까 우리나라도 요만큼 빠지는 거예요. 뭐 더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더 빠지면 어쩔 거예요. 올라가면 되지. 왜냐면 미국이 빠질 생각이 없습니다. 해외 시장 보면 다우존스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에 있고요. 나스닥도 흔들렸다고 하지만 아랫골이 달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내려와도 어차피 또 올라갈 애들이니까 S&P 500도 마찬가지고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눌림목 지금 주고 있는 중인데 60일선 지지 라인으로 해서 지지하고 또 올라갑니다. 얘네들은 뭐 올라가는 거는 뭐 전 세계에서 뭐 1등이죠. 뭐 얘는 역사적인 사상 최고치를 벌써 경신했으니까. 자, 그리고 유럽 시장 뭐 흔들림도 없어요. 어제 그냥 여기서 고점에서 놀다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은 흔들림이 자꾸 흔들릴지라도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흔들려도 예전처럼 뭐 흔들려갖고 미국 시장 조금 흔들렸다고 이렇게 빠지고 하지를 않습니다. 계속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2,400은 안 깨질 거고 2,550 뭐 뚫으려면 얼마든지 뚫을 수 있는데 안 뚫는 것뿐입니다. 왜냐면 일부러 박스권으로 가둬놓고 종목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지금 이렇게 장난치다 보니까 종목들이 어제서는 강했던 애들이 갑자기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빠졌던 애들이 갑자기 강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은 계속 나올 겁니다. 12월 달도 마찬가지고 내년 1월 달도 마찬가지고 해서 계속 테마주 장세, 박스권 매매 장세. 그래서 그중에서 안전한 쪽은 IT, 뭐 방산 이렇게 실적이 되는 바닥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난리부스를 치지만 좋게 보면 흔들릴 때 싸게 사면은 또 그게 10% 20% 또 급등을 하니까 어제 요소수 관련주처럼 나쁘게 보면은 올라갈 줄 알고 쫓아 들어갔더니 그 다음 날에 급락 맞아서 20% 30% 한 방에 깨지고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이제 테마주들은 쫓아만 안 가면 크게 위험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계속 박스권장은 계속 지속이 될 거고요. 시장이 무너지거나 종목들이 무너지거나 뭐 예전처럼 계속 저점을 깨거나 막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장의 느낌이니까 계속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장입니다. 그래서 바닥주, 패턴주 계속 매매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너무 지금 시장이 뭐 힘들다 혹은 어렵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흔들면 사면 돼요. 흔들면. 요즘 해운주 막 급락하고 있죠. 급락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딱 내려오면 또 사면 또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사면 힘들어도 막 급락할 것 같아 더 떨어질 것 같을 때에서 기다렸다가 사면 싸게 사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박스권장이니까 자 이렇게 시장 얘기는 설명을 했고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지켜보고 왔습니다. 어제 강했던 테마 뭐 해운이나 STO 관련주들 오늘은 조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장세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어떤 테마에 좀 집중해 보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한국항공우주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한국항공우주입니다. 1.14% 전일 대비해서는 좀 소폭 떨어져 있고요. 47,500원 선에서 현재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첫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 군사 정찰 위성의 본체 개발과 설계에 있어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시가총액 4조 6천억으로 지금 전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조다리가 넘어가는 약 5조가 되는 종목이죠. 하나 시스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 강세를 계속 이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주 소식에 대한 얘기들이 뭐 루마니아,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뭐 필리핀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계속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잠수함 수주, 그 다음에 뭐 FA 50기라든지 아니면은 KF 21기.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자꾸 우리나라 거 샀다고 해놓고 돈 안 주고 그래갖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산다라 그러니까 그 물량들이 다른 데로 지금 갈 예정인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노르웨이라든지 지금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폴란드가 쓰고 있는 거 보니까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천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형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일단 봤으니까 일단 사겠죠. 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2차, 3차 계속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내년에서 계속 나와줄 예정인데 주가는 방산주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얘기죠. 실적은 얘네들은 1년치, 2년치 수주량을 먼저 미리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2년 동안에 계속 수주 물량 들어오고 뭐 그거에 따라서 매출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고 그 이후에서 물량들도 계속 지금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반도체만큼 안전한 섹터라고 보여져서 오늘도 한국항공우주 바닥 패턴이거든요. 아직 올라간 거 없고 어제 풍산 같은 경우는 가격은 안 돌았지만 이따 얘기하겠지만 잘 간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바닥에서는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인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나왔으니까 가입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군사 무기가 계속해서 좀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주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바닥 패턴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매수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테고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1월 27일 제이시안 시스템 4,800원에 접근해봤고요. 14%의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11월 28일 뉴로메카는 34,0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고요. 11월 29일과 11월 30일 솔트룩스는 29,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0.52%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어제 12월 1일에는 퍼스텍 3,4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11월 4일 풍산은 37,000원에 접근을 해봤는데요.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237.8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어제장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풍산, 일단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오늘 시장 안에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또 어떤 전략을 좀 세워가면 좋을지 지금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여러분들은 37,000원에 공략을 해보자 그랬는데 자, 어제 분차트 보면요. 어제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참 아쉽게도 안 들어왔어요. 어제 장중에서 그 이후에서 37,450원까지 내려왔었거든요. 만약 37,000원에 들어왔다면 오늘 하루 만에 이 대형주에서 조단위가 넘어가는 종목에서 7%가 수익 날 뻔했습니다. 37,000원에 들어왔다면 아쉽게 안 들어왔지만 400원 차이로. 그래서 요 1% 때문에 이 7%를 놓친 거긴 하지만 차트는 예술이죠. 그러니까 대형주라서 빨리 안 움직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빨리 움직인 거거든요. 물론 지금 요소수라든지 최근에 움직였던 가상화폐 관련주라든지 걔네들에 비하면 속도는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액을 크게 했을 때에서 장점은 확실하고 안전한 종목으로 들어가야지만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장이 안 좋거나 뭐가 안 좋거나 그러면 빠지잖아요. 근데 요 풍산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우상방에
정배열 차트로 우상방으로 올라가는 차트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바닥에서 지금 올리게 되면 뭐 45,000원, 5만 원 방산주의 실적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전 세계 군비 증강이 계속되고 있고 세계 무역 무기 수출 무역도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왜냐면 중국 그쪽하고 그다음에 유럽 쪽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 상황에서도 계속 뭐 일본도 군비가 증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지금 세계 정세가 이제 미국이 이제 경찰 노릇을 안 해준다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다들 이제 자주국방을 외치죠. 사우디도, 중동도, 뭐 동남아시아 쪽도, 뭐 유럽 나라들도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이쪽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풍산도 우상방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얘네들이 정배열 차트예요. 얘는 너무 많이 올라갔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그래서 다들 차트들이 바닥은 끝났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요. 다 바닥은 이제 끝났고 바닥은 이제 다 돌렸어요. 다 우상방의 정배열로 있는 종목인데 풍산은 어쨌든 나중에 다시 조정받으면 이쪽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일 있었던 종목은 얘기해드렸고 이제 급등명 중 종목 한 2개 정도인가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제주반도체 3개네요. 자, 제주반도체가 또 오늘 올라갔어요. 오늘 반도체 흐름들이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 반도체가 오늘 아직 그렇게 강한 모습이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대부분 다 지금 빠지거든요. 이오테크닉스, PSK 홀딩스, 주성 엔지니어링 대부분 다 빠져요. 대부분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로봇주들은 두산 로보틱스가 5% 올라와서 그런데 저것도 오후장에 다시 빠지면 로봇주도 다시 빠질 거고 미국이 전날 IT가 좀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은 가상화폐 쪽 강했고 그다음에 제약주가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반도체가 안 가면 과거에 있었던 한 5년 전, 8년 전 흐름을 보면 반도체가 빠지면 제약주가 가고 제약주가 빠지면 반도체가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흐름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제주반도체는 한 번 더 올라오면서 82.2%의 수익을 줬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눌리면 사면 되는 거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중을 줄여가지고 그냥 버티면 되는 거고 더 갈 거다. 지금 제약주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 움직임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반도체에 또 흐름이 또 올 거니까 그래서 엎치락 하면서 지금은 순환매도 나오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80%대 드디어 달성을 했다가 지금 다시 밀리지만 100%는 넘어갈 종목이니까 나머지는 좀 가져가셔도 되겠고요. 자, 다음은 LIG 넥스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LIG 넥스원 얘도 지금 정배열로 이미 가고 있는 상태에서 수급은 이미 개인들은 갖고 있질 않아요. 방산주 대부분 보면. 대형주 쪽은 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닥은 여기 2020년도, 2021년도 바닥은 친 거고요. 그러니까 하락 트렌드를 이미 바꿔놨죠. 큰 물줄기를 바꿔놨는데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도 아니고 200억도 아니고 조 단위가 넘어가는 얘는 2조짜리. 그래서 조 단위가 넘어가는 이 큰 종목이 기가 외국인들이 다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바닥에서 돌린 상태가 지금 벌써 2, 3년 전이 지금 그때가 바닥이고 이렇게 돌려놨는데 이 큰 힘이 바로 꺾이지는 않습니다. 수급의 힘과 추세의 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내년, 내후년, 앞으로 10년 동안의 방산이 계속 커질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전 세계 방산에 그러니까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그동안 러시아였고 그다음에 뭐 영국, 독일, 뭐 중국 뭐 이런 식이었겠죠. 독일은 6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독일의 자리를 꿰차고 올라온다라 그래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예전에 무기의 그 위상국으로의 지위는 많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방산 시장이 큰 변화가 올 건데 그래서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이 많이 올라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많이 수출하게 될 거다. 전 세계에서 명품 무기로 가성비가 뛰어난 하여튼 뭐 그런 등등의 얘기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안에서 계속 나올 얘기들인데 오히려 지금보다도 10년 뒤에 더 많은 기사들과 더 많은 좋은 얘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왜냐면 무기라는 게 한번 계약하면은 뭐 바로 뚝딱 한 달 만에 나오는 게 아니고 뭐 2년 뒤에, 5년 뒤에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앞으로의 10년 동안의 방산 기업은 좀 탄탄한 흐름들이 예상이 되는데 물론 주가는 그 전에 먼저 상투를 치겠죠. 10년 동안 좋다고 그러면 한 5년 안쪽으로 봐야 되겠죠. 상투는. 그래서 앞으로의 뭐 1년, 2년 동안의 흐름은 좋을 것 같아서 LG 넥스원도 지금은 13%지만 대형주라 그래요. 이게 만약에 뭐 제약바이오였었으면 뭐 패런 관련주다 그랬거나 아니면은 저기 인성정보처럼 헬스케어 관련주였었으면 비대면 얘기로 지금 얘네들 움직이는 거 보면 뭐 단번에 지금 뭐 2달도 안 됐죠? 뭐 100% 갔나요? 100%도 안 갔네요. 60% 이렇게 튀는 거는 이제 개별주라 그런 거고 개별주의 단점은 큰 금액을 살 수가 없어요. 큰 금액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뭐 1억씩 100명, 100억이 들어간다. 중소형주들은 그렇게 들어갔다는 세력들에 노출이 돼가지고 하한가 2방 맞죠. 그러다가. 근데 이제 대형주들은 뭐 1억씩 사든 10억씩 사든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기가 외국인들은 끌고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좀 길게 보고 얘네들이 좀 끌고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지만 그게 좀 답답할 수 있어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LG 넥슨도 마찬가지. 이렇게 등치가 어느 정도 조단위가 넘어가는 애들은 천천히 올라갑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11만 원, 12만 원, 뭐 내년 하반기, 내후년 상반기 계속 뭐 방산주들은 제가 뭐 많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바닥에 있을 때 좋게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풍산도 이따가 이것도 여기에서 추천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작년에서 자랑 많이 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다시 추천하니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것도 바닥에서 지금 뭐 80%인가 90%인가 한번 찍었던 종목인데 어쨌든 LG 넥슨도 길게 보게 되면 계속 제가 언급하게 될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로템. 이것도 10월 17일 날에 그래서 10월 달에 이거를 추천했다가 물렸죠. 뭐 한마디로. 많이 빠져가지고 공략을 했는데 쭉 빠져가지고 한 14% 물렸다가 지금 다시 수익으로 바뀌어가지고 7%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방산주들은 길게 볼 때 제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종목이고 뭐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산주들은 금액이 큰 사람들한테는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인 한국항공우주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 47,500원인데요. 매수가 되고요. 지금도 바닥 패턴이고 지금 양봉 하나 주고 일양 이익 패턴은 눌리고 있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사도 티가 안 나기 때문에 4조 6천억짜리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거 산다 그래서 이게 뭐 올라가고 그런 일은 없어요. 물론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내 재산이 2조다. 그러면 2조 중에 1조를 쓰면 당연히 상한가 가겠죠. 근데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늘 건드려도 싸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이거보다 더 싸게 내려올 수 있어요. 지금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주무르고 있는 애들이 일부러 지금 누르는 중이거든요. 근데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오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는 이미 고점을 뚫고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 LG 넥슨도 최근에 고점을 뚫고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더 위로 튀는 거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또 움직이게 되면 한국항공우주 물론 얘도 무겁기 때문에 재미는 없지만 지금 시장 뭐 요소수 관련주 급등하고 그 다음에 뭐 어제 해운주 관련주 급등하고 오늘은 또 제약주들도 급등하고 그러는데 이게 급등 급락이 좀 심한 게 또 이게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면 괜히 또 급등하는 거 들어갔다가 또 확 하고 빠지면은 그런 게 또 겁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항공우주 무거우면서 얼마나 안전합니까? 뭐 실적은 뭐 불안하면 뉴스 열심히 찾아보세요. 구글이든 네이버든 뭐 어디든 찾아보든 열심히 찾아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레포트들과 뭐 전망들은 많이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눌릴 때 사놓고 그냥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한국항공우주 말씀을 드리니까 급등락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뭐 샀는데 뭐 이게 갑자기 급락하거나 10% 이상 막 빠지거나 그럴 일은 없고 반대로 샀는데 갑자기 10% 이상 급등하거나 20% 이상 급등한다? 그럴 일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뭔가 큰 뭔가를 뭐 당근을 던져주거나 뭐 그런 일이 있지 않고서야 아니면은 뭐 하나가 항공우주를 뭐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이런 큰 이슈가 있지 않고서는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냥 슬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
한국항공우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매수가 47,5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하나마이크론 함께 보시죠. 오늘 장에서는 2% 이상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27,1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좀 약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도 오늘까지 3일 연속 좀 하락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31,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자, 상담에 앞서서 노란톡방 열어놨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뭐 자세하게 위험할 것 같으면 위험하다고 먼저 미리 알려드릴 거니까. 근데 아직 위험하지 않아요. 매매하기 좋은 장인데. 자, 일단 노란톡방 열어놨고요. 다시 상담으로 넘어가서 하나마이크론. 자, 지금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섹터들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 박스권장이 좋게 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뭘 지금 경계하고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 꼬셨다가 다시 한 번 더 실망을 주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락은 아닌데,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결과부터 얘기를 하면 제가 아침에서 딱 봤을 때도 요소수가 어제도 막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죠. 그리고 저기 그 폐렴 관련주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도 뭐 요즘에 꼼지락꼼지락 거리길래 오늘 아침에도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회원들한테 쫓아가라고 그냥 해야 되나? 왜냐면 확실하게 여기서부터 그냥 쭉쭉쭉 뻗어갈 것 같으면 쫓아가도 되거든요. 어차피 뭐 쫓아가도 제약주에 정말 강세가 오면은 뭐 100%, 200% 가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제약주들이 또 강세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뭐 100%, 200%를 갈 수도 있고 50%를 갈 수도 있는데 뭐 4%, 5% 올라간 게 뭐 대수입니까? 쫓아가면 되지. 근데 뭘 경계하고 있었냐면은 오르다가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더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개인 투자들이 고점에 붙었던 사람들이 손절하게 되거든요. 바로 치고 올라가질 않으니까. 지금 그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요소수 관련주들 다 죄다 흔들리고 있고, 요소수 관련 쪽에서 아직까지 강하게 버티는 거는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즈고, 그러니까 비료 관련주 쪽은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호흡기 질환 관련주들도 아침에서는 뭐 10%, 14% 이렇게 갔던 애들이 지금 4%대 혹은 1%대, 그러니까 8% 갔다 1%대 흔들리고 있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흔들면은 사야 될 쪽은 맞습니다. 어디? 저쪽에 있는 테마주들, 제약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좀 더 흔드는 상황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IT 섹터도 봐야죠. 자, 하나마이크론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의 흐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작당모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크게 가기 위해서 흔드는 겁니다. 거래를 실어놓고 터는 거죠. 여러분들 터는 거예요, 지금. 터는 중인데 저점에서 잘 사야 됩니다. 일단 그거는 힌트로 말씀을 드리고. 자, 하나마이크론 지금 32,200원에 사셨는데 지금 IT 섹터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그랬죠? 그래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받아야 될 수 있는 흐름에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지를 할 건지 아니면 하락의 한자로 한 번 더 빠지면서 전저점까지 내려갈지 이것 좀 또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아직 IT 섹터들이 조정을
끝났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다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빠질 수 있을 거를 인지를 하고 더 기다려야죠. 추가 매수를 할 거면. 근데 비중이 이미 벌써 30%니까 많으니까 추가 매수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비중이 작은 상태에서 이런 전저점자라든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내려왔을 때에서부터 단행을 해야 되는데 한 방에 여기서 사니까 그냥 뭐 물려도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겠지라는 마음으로 가져가면 내년 뭐 1월 달, 2월 달, 3월 달 그러면은 이제 실적 발표, 4분기 실적 발표하잖아요. 뭐 그럼 그때 가서는 이제 반도체들 진짜 좋아졌네, 진짜 좋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네 라는 얘기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봄까지 기다린다라면 뭐 다시 매수가로 위로 올라가는 거는 어렵지는 않아 보이는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이 요거보다는 좀 더 나올 수 있다 정도만 인지를 하고 아직 상승 추세됩니다. 32,000원에 샀던 거는 그냥 가지고는 갈 수는 있다. 일단 전저점까지는 기다려 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페스 아크 25,300원에 10% 갖고 있습니다. 23,000, 25,300원이요. 25,300원에 네, 10%요. 10%. 네,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이틀 전에, 3일 전에 사신 거예요? 네네. 자,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거기가 단기 목표치를 준 자리였어요. 예. 단기 목표치를 준 자리에 사니까 사자마자 지금 조정을 받게 된 겁니다. 네. 여기서는 살 자리가 아니고 기다렸다가 뭐 지금서부터 2만 원 초반대까지 밀린다라 생각하고 분할 매수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도 비중이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지금 IT 섹터들이 전부 다 지금 다 파란색이 많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IT 종목들이 100개가 있으면은 뭐 더 있겠지만 100개가 있으면은 지금 뭐 한 80개 정도 거의 전체 물량이 한 80개 정도, 그러니까 80%, 90% 대부분 다 지금 파란색인데 얘네들이 반대로 떨어지는 게 조금이고 올라가는 빨간색으로 올라가는 게 80개, 90개가 될 때 그때에서 추가 매수하면 사자마자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어차피 사다 물린 건 어쩔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얘도 네페스 아크도 보면은 바닥에서 이제 돌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바닥을 친 거예요. 지금 바닥을 치고 지금 올랐다가 다시 밀리면 한 21,000원, 2만 원 요 정도까지는 세게 밀리면 그 정도까지는 밀릴 거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 더 하면 됩니다. 그런 말에 추가 매수할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게 기다렸다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은 다시 25,000원 이상으로 들어줄 거니까 뭐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길게 보면 그 가격 이상으로 올라올 거고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가 되고 하는 종목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중간 시황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지금 흐름 어떤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 한국항공우주입니다. 1.14%. 큰 변화는 없지만 낙폭은 조금씩 키워가고 있네요. 47,45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제시해 주셨던 매수가 47,500원이라는 점 함께 챙겨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이어서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 0.4% 여전히 약보합권 수준이고요. 2,50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LG에너지솔루션만 0.58% 상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투톱은 여전히 파란색 불 좀 켜져 있고요. 삼성전자 1%, SK 하이닉스는 2% 넘게 빠지면서 13만 원
200원선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3일 연속 그리고 테슬라는 4일 연속 좀 하락하게 되면서 반도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힘을 좀 주지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도 0.58% 불 켜면서 43만 2,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19% 하락하면서 830선 하회하면서 82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LNF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현재 혼조세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IRA 해외 우려 집단 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때문에 중국과의 좀 범위에서 벗어나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종목이 어디 있을까 좀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독자적인 공급망을 갖추고 있는 LNF와 에코프로비엠을 좀 꼽았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0.31% 그리고 LNF는 오늘 3% 이상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15%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종가를 형성하게 될지 이 부분 유심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24분입니다. 개장한 지 1시간 24분 지났고요. 일단 양시장 모두 다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드리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줄이 아침에 비하면 조금 소강 상태로 바뀌었고 아직 흔들림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요소수 관련주들은 지금 유니온이 26%로 갑자기 치고 올라가면서 나머지 애들을 좀 땡겨 같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소수 관련주들이 제일 강하네요. 그래서 비료, 사료 관련주들도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개별 장세예요. 그래서 테마 장세고 개별 장세고 차별화 장세면서 왜냐면 지수가 폭등을 하지는 않으니까 폭등을 하고 모든 종목들이 다 가면 좋을 텐데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더 많죠. 코스닥도 950개 거의 1000개 가까이가 빠지고 있고 올라가는 거 500개인데 그러니까 잘 가는 건 잘 가죠. 오늘도 지금도 갑자기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움직이니까 KG 케미칼도 움직이고 카프로도 갑자기 움직이고 뭐 그러면서 지금 순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쫓아가면 물립니다. 지금 장이 그래요. 특징이 막 급등하는 거 가지고 쫓아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또 빠져요. 물론 연속적으로 가는 애들도 있죠. 최근에 STO 같은 애들은 가상화폐와 함께 며칠 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강세를 줬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더 많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오늘은 방산주인, 어제는 풍산을 얘기했던 거고 오늘은 한국항공우주를 얘기했던 건데 상당히 안전하거든요. 흔들림이 일단 걔네들이 크게 빠지려면 지수 일단 2,400 깨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2,000 깨지고 뭐 1,800 내려가. 뭐 이래야 뭐 방산주들이 크게 빠지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쪽에는 크게도 안 올라가지만 크게 빠질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래서 방산주를 얘기했던 건데 테마주 여러분들 재미있는 쪽은 지금은 조정 중에 있지만 IT 섹터가 뭐 한 일주일, 2주일 조정받다 보면 다시 또 강하게 움직일 거고요.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해가지고 아니면 또 디스플레이 관련주도 요즘에 이제 플렉서블 접는 형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다시 이슈가 돌 수도 있고 아니면 인공지능 로봇 계속 박람회라든지 그런 얘기들은 뭐 해외에서도 계속 있을 거니까 아니면은 이제 겨울이니까 제약바이오에서 그쪽이 좀 더 재미있을 겁니다. 급등락은 좀 그쪽이 더 빠를 거고. 그래서 시장을 나쁘게 보진 않는데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고점에 있는 종목들만 공략 안 하면 크게 위험할 그런 흐름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상담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각 흐름 어떤지 함께 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일단 2.8%, 3% 가까운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8만 원 선 탈환하면서 82,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까지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오늘은 장 초반에 반등을 시도를 하면서 8만 원 선은 탈환을 했는데요. 오후장까지 유지가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상장 2개월을 맞으면서 44만 주 이상의 일단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가져가도 좋을지 아니면 전략 수장이 좀 필요할지 체크를 해볼 텐데요. 두산 로보틱스 우리 상담자님은 77,700원에 매수하셨고요. 5% 정도 보유하고 계시네요.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전략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해드렸어요.
지난주에서 이제 지난번에도 44만 주가 나왔고 이번에도 그래서 12월 6일 날에 나올 거니까 그거 앞서서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차트를 볼게요. 이때에서도 아직 흔들리는 거 아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이죠. 이때에서 아직 흔들리는 거 아니다. 아직 모른다 하지만 5일선 이탈되면 조심해야 된다 해서 어제 이제 이탈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런 흐름들을 미리 예상했던 게 바로 보호해소 물량이 풀린다는 거. 44만 주 나오기 전에 한번 흔들릴 수 있다 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동안 100% 가까이 올라왔을걸요? 140%. 이거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11월 14일. 그러니까 보름 전에 움직였는데 그때서부터 한 20일 동안 쭉 올라왔더니 140%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140% 올라왔으니까 140% 빠지면 어떻습니까? 또이죠. 그러니까 올라갔던 거. 근데 하락할 때는 140% 빠질 수가 없어요. 100%가 다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145% 올라간 거에 절반은 토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해내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해요. 원래 신규주의 특징입니다. 얘도 신규주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조정받을 수가 있고 많이 조정받으면 또 많이 올라갈 거니까 근데 조정받는 폭은 뭐 세력들 마음이니까 어디까지 조정받? 그러니까 저는 최대치를 얘기했던 거예요. 장이 좋고 하니까 많이 빠져봐야 뭐 절반 정도만 조정받으면 끝나겠지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절반 전에 끝날 겁니다. 뭐 설마 이거를 뭐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려 갖고 지금 이렇게 장이 좋은데 고점 대비 마이너스 설마 뭐 60% 50% 빼겠어요? 적당히 많이 빼면 한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보다 덜 뺄 수도 있어요. 뭐 7만 원, 7만 5천 원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는데 아직 오늘의 모양은 조정이 마무리되는 모양은 아니에요. 빠졌다가 속임수죠. 속임수를 줘야 개인 투자자들이 물타기를 들어오니까. 그리고 지금 수급을 보면은 제가 했던 얘기에 증거 자료들이 여기 있죠. 기관들이 열심히 팝니다. 자, 만약에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다, 보험이 사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겠어요? 속임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올라가려고 지금 얘네들이 흔들어 놓고 여러분들 물량을 뺏어가는 거다 그러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올라가는 척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중입니다. 왜냐면 보호해소 물량도 떨어진다고 하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많이 받고 또 다시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려올 텐데 자 근데 지금 매수 가격이 77,700원이면은 이전에 수익이 많이 났다가 지금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 물어보는 거죠. 흔들림, 손실까지도 감내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보유하면 되겠지만 그걸 감내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지금 비중을 줄이면 됩니다. 근데 이미 비중을 좀 줄인 것 같아요. 비중 5%밖에 안 되니까. 그럼 이정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저는 무조건 팔죠. 매매장인데 뭘 장기 투자를 합니까? 그렇죠? 장기 투자는 지금 시장을 믿고 계속 종목들이 무럭무럭 자라면서 크게 올라갈 거를 믿고 들어가는 건데 저는 박스권장으로 봅니다. 내년 뭐 미국 시장 뭐 신고점을 가도 그냥 계속 종목들 10% 20% 먹고 팔고 그렇게 50번 하면 1000%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20%씩 5번 먹으면 100% 오고 50번 먹으면 1000% 먹는 거고 그렇게 해서 1억을 10억으로 만드세요. 그게 매매가 쉽습니다. 그래서 괜히 가져갔다가 손실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한번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청담 글로벌이요. 성광 글로벌? 청담. 아, 청담 글로벌.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 1,550원, 비중 15%요. 1,550원에 배중 15%. 산지 좀 오래되신 것 같네요? 예, 좀 꽤 됐어요. 1,500원 청담 글로벌. 이거 뭐 화장품으로 사셨나요? 뭐로 사신 거예요? 오래돼서 기억 잘 안 나요. 아, 기억이 잘 안 나세요? 그래야죠. 예. 바닥인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뭐 잘 보지도 않죠, 그렇죠? 좀 관심이 좀 멀어졌을 것 같은데 그냥 버티세요. 버티셨다가 9,000원쯤 올라오게 되면 그때 다시 관심을 보이시고 다시 상담을 받으세요. 아, 지금 바닥에서 뭔가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빠지겠다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9,000원을 돌파를 해야 위 상방으로 10,000원대를 이제 가든 12,000원대를 가든 올라가게 나오는데 9,000원도 못 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뭐 밑에서 8,000원에서 왔다 갔다는 계속 하는데 8,000원에서 손실 한 20% 보고 팔 생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9,000원까지는 일단 가져가시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덜어낸 거예요, 사실. 아, 덜어내신 거예요? 네, 비중이 조금 더 있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위치에서는 손절보다는 9,000원까지는 보유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 취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 진성 T씨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0.61% 약보합 수준이고요. 9,84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 중장비 부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미국 법인을 통해서 캐터필라 공장이나 텍사스 공장 등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자면 우크라이나 재건과 좀 엮이면서 시세를 보인 바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많이 언급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1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진성 T씨, 자, 크게 한번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이제 여기가 바닥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8,000원짜리, 여기는 깨면 안 되는 자리.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움직인 걸 보면 여기가 고점이었고요. 여기가 최저점인데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워낙 종목들이 쌀 때였으니까 여기는 이제 없다고 치더라도 계속 요 정도, 그러니까 딱 8,000원에서 9,000원 정도가 바닥 자리를 다지면서 여태까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여기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뭐 여기도 결국은 그 자리를 돌파하면서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돌파한 자리는 또 강력한 또 지지 자리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버티시는데 차트가 되게 재미없게 생겼어요, 지금. 많이는 빠졌지만 계속 횡보하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9,000원, 8,000원은 깰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장 분위기로 봐서는 여기 깰려면 일단 지수 2,400, 2,300 혹은 2,200 이렇게 계속 깨 내려가야 돼요. 지수가 막 폭락하고 미국도 계속 폭락해야 됩니다. 그러면 깨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딱히 깨질 일이 없겠죠. 뭐 여기서 뭐 큰 악재가 종목에서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뭐 여기 저점은 잘 지지하고 옆으로 계속 횡보할 겁니다. 좀 지루하더라도 길게 보고 그냥 가져가다가 나중에 11,000원 돌파가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의뢰하시면 뭔가 변화가 있는지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성 TEC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삼성 SDI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4% 상승하면서 44만 4,500원 선에서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IRA 해외 우려 집단을 발표를 하면서 중국 기업이나 합작 법인을 가지더라도 25% 이상 비중을 좀 가지고 있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여기서 좀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곳으로 중국 업체와 조인트 벤처 설립이 없는 곳으로 삼성 SDI 언급이 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44만 8,500원에 매수하셨고 25%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자, 삼성 SDI, 그러니까 IT 섹터로 전체로 볼 때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종목으로 보게 되면 지금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많이 빠지긴 했죠. 뭐 단타치기도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많이 빠졌다라는 것뿐 얘가 강하게 올라가려면 수급이 좋아야 되는데 시가총액도 크고 지금 수급이 꼬였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죠. 기관들도 요즘에 팔죠. 그러니까 힘을 내질 못합니다. 거기다 지수도 폭등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한 70점, 80점 정도의 종목은 됩니다. 이 정도에서도 충분히 50만 원까지 단타 치는 거 가능해요. 근데 이왕이면 방산주를 괜히 언급하는 게 아니고 방산주들은 이제 정배열로 돈지가 꽤 됐고 그러니까 풍산,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대형주 쪽을 할 거면 풍산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런 쪽이 더 쉬워요. 이런 애들이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도 50만 원까지 뭐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수급이 꼬였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좋아져야 돼요. 갑자기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시 낙폭가대로 매수가 들어오면 올라갈 텐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금처럼 저점에서 계속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방산주들은 수급이 좋으니까 매매를 할 거면 그쪽이 좀 더 쉽지 않을까 대형주 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저는 장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 짧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 끝나고 나서 또 시장이 궁금하면 장 끝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 하락 마감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장 초반 살짝 밀리고 있지만 여전히 박스권 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하기 좋은 장 속에서 낙폭과대주, 패턴주 위주로 공략해 보시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 한국항공우주 매수가 47,500원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장 마감 후에 짧게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미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대기하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